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은 미국의 7월 PPI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가 예상을 밑돌면서 오는 9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하반기의 호재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시장의 커플링이 심화가 되면서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 경제 고문인 이 브라이언 디스 그리고 바라트 라마무르티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2023년 스테이블 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이 이 발행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해리스가 암호화폐 단속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문 선택이 암호화폐에 대한 바이든의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본 겁니다. 해리스는 오는 8월 중순 이 연설을 통해서 경제정책 어젠다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해리스의 접근 방식에 대해 더 많은 단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밈코인 니가코인, 이 현재 프리세일을 마감하고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라나의 기술적 우수성과 또 강력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니가코인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니가코인의 이 90%의 총 공급량을 소각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현재 내린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토큰의 희소성은 높이고 이 시장의 가치 극대화를 해나가는 방안을 채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감을 주게 되고요. 또 상장 후 잠재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코인으로 유명해진 이 네카오 코인이죠.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 토큰 카이아가 오는 9월 2일에서 9월 3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카이아는 이번 행사에서 신규 파트너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구속이 되면서 이 카카오 코인이라고 불리는 클레이튼 역시도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많습니다. 지난해 이 김 위원장이 클레이튼을 이용해 배임과 횡령을 했다라는 고발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김 위원장의 구속,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과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클레이튼 관계자는 카이아가 현재 카카오와 지분 관계가 없는 이 비영리 조직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2.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525만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2.74% 상승하고 있네요. 382만 1,000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807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센트 34.38% 상승하고 있습니다. 58.44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알파쿼크 뒤쫓고 있는데요. 23.77% 상승해서 1,406원. 레이블 AI 9.42% 상승하고 있습니다. 3.752원의 가격입니다. 에이브 8.84% 상승해서 14만 4천원.
마지막으로 어베일 7.04% 상승하고 있네요. 213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16.67%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0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피르마체인 8.23% 하락해서 47.5원. 스텝앱 7.85% 하락해서 4.379원의 가격입니다. 크라토스 4.77% 하락하고 있네요. 0.5616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비티 3.9% 하락해서 56.18원의 가격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EVG 6.05%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2.18%, 캐디노 독스월드 1.81%, 레이블 AI 8.84% 상승하고 있습니다. 크라토스 4.77%, 수이 2.29%, 테더 0.5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우리 팀 482의 코인 해결사 김도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는 짧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아무래도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 차분하고 또 꼼꼼하신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우리 팀 482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 질문 남겨보실 수도 있고 또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이제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PPI 지표를 발표해 줬을 때 정말 두세 시간 이후로 방향성이 나올 거니까 그때를 보세요 라고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또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두세 시간 이후에 가격이 폭등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이때 매매 좀 잘 하셨습니까? 네, 그때 방송을 한 게 9시 반에서 10시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 정도 후면 거의 한 12시, 1시쯤이죠. 네. 제가 그때 실제로 자기 전에 차트를 보고 네. 들어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결국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어떤 이유로 안 들어가셨어요? 삼각 수렴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네. 제가 도박은 하기 싫다 생각해서 안 들어갔어요. 역시 안정적인 매매를 좀 추구하시는 편이시니까 그러셨던 네. 거군요. 그러니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들어가고 네. 아침에 봤을 때 살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님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그때라도 살까 하다가 차트를 네. 봤더니 또 그 웨지 모양을 그리더라고요. 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안 들어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안 들어가고 낮에 또 봤더니 네. 봤을 때
그때 갑자기 엄청 올랐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생각을 했죠. 아, 살 걸. 네, 그 다음에 또 밤에도 네. 여기 오면서 음,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도 또 이제 이렇게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오늘은 이제 오후 9시 반에 저희 생방송 중에 이 네. CPI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후로도 좀 변동성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금리 인상 다음으로 또 중요한 지표가 되어 주잖아요. CPI 네. 발표가.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PPI 발표만큼이나 이 CPI 발표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CPI는 그나마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금리 인상 뭐 인하 네. 딱 그 정도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딱 그때만 뭐 변동성이 크고 결국에는 저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구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척 하면서 지지선에 닿고 올리거나 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가능성을 느끼는 게 네. 지금 62,500달러잖아. 61,300달러. 네. 근데 내려간 척 하다가 쭉 올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또 이제 약간의 테스트를 해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도 아마 차트를 보면 네. 삼각수렴을 긋고 있을 거예요.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상승 관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상승 80, 하락 20. 딱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네. 상승 관점이 아무래도 좀 더 높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뭐 업계의 비밀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업계의 비밀이 네. 어제는 어제는 이제 뭐 엘리엇 파동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원, 투, 차차차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네. 갑자기 기억이 네네. 안 나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오늘?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오늘 이제 우리 코인 원정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특별하게 영업 비밀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제가 네. 준비해 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음. 호가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래량의 비밀을 알려드리면서 오. 뭐 이평선에 대한 뭐 비밀 같은 것도 알려드려서 네.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할 수 있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투 차차차 하면서 진짜 네. 저만 아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가기 조금 어려워서 복습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솔직히 그거는 한 몇 달은 공부해야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전략은 오늘은 거의 1시간 정도만 이렇게 복습한다 해도 쓸 수 있을 만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업계의 비밀일지 기대하고 우리 방송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우리 팀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많고 많은 코인에 대한 세밀한 전략들까지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업계 비밀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같이 좀 봐볼까요? 네. 네. 여기 화면을 제가 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평소에 네. 뭐 호가창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세요? 뭐 매매하실 때? 저요? 네. 네. 저는 뭐 호가창을 그냥 이렇게 뭐 현재 가격을 이렇게 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거래소 밑으로 내려보면 호가창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나눠져 있잖아요. 네. 보시면 지금 148.7, 여기보다 더 네. 긴 게 있을 텐데. 여기 148에 6억 개의 물량이 풀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6억 개의 물량이 여기에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6억 개의 물량을 보면요. 그냥 진짜 많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이 147.2원인데 네. 근데 여기서
148원에 이렇게 있다면 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148원은 못 뚫겠구나. 그러면 147.9까지는 올라가고 사람들이 148원 못 뚫어서 내려가겠다. 그렇죠. 네. 또 뭐 올라갔다가 내려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147.9원에다가 예약 매수를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148원에 있는 거를 네. 한 번에 호가창을 빼요. 네. 그러니까 이 호가창이 생기는 원리가 여기에다가 예약 매수를 하면 여기에 물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147.6부터 148.6까지 네. 한 명이 예약 매수를 한 물량이라면요. 네. 아, 예약 매도구나 여기. 네. 예약 매도를 한 물량이라면 여기 거래 그 취소를 하면 이게 한 10초 만에 호가창이 10개가 한 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1%가 10초 만에 빠지는 거예요. 오. 근데 10초 만에요. 네. 거래량이 하나도 없이. 왜냐? 예약 매수를 취소했거든요. 예약 매도를. 네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그냥 1%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거래소마다 또 다른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틱에 거의 0.07이잖아요. 네. 다른 거래소는 뭐 0.6 이렇게 되거든요. 네. 거기서 거래소들마다 가격이 좀 다르니까요. 네. 네.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거의 10초 만에 6%가 한 번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험매수, 험매도라고 하는데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게 네. 호가창만 빼면 그렇게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예약 매수, 매도만 취소를 하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요거에 맞는 비밀이 또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설명인지 좀 차트랑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준비가 아직 덜 되셨을까요? 준비됐어요. 네. 제가 차트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비트코인이고 네. 도지로 한번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도지 네.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네, 맞아요. 도지를 보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 번에 쭉 올라갔어요. 네. 근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네.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터진 게 이쪽이죠. 근데 그 매수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네. 그 뜻은 뭐냐면 여기서 올릴 때 거래를 엄청 많이 하면서 올렸다는 거예요. 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계속 네. 반복하면서. 근데 여기 내려갈 때는 그 거래량이 거의 없이 내려갔어요. 오. 그 뜻은 여기서는 매도를 안 했던 거예요, 거의. 네. 여기서는 올릴 때는 매수를 하고 내릴 때는 매도를 안 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물량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직 안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까지 그냥 예약 매도만 계속 빼면서 여기까지 내린 거예요, 그냥. 쭉 내려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네. 여기서 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 봐볼게요. 이 올라간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엄청 적게 나왔어요. 중간밖에 네. 안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보다 더 비슷하게 나왔으면서 거래량이 2배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서 뭐 올릴 때는 호가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를 보면 네. 또 별로 그렇게 올린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이 거의 중간까지 왔어요. 근데 또 다른 데를 보면 거래량이 이거 도지는 잘 안 나와서 네. 다른 걸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죠? 스택스로? 네. 네. 여기를 보면 거래량이 매수량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는 진짜 조금 올랐는데 거래량이 반밖에 안 왔어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는 또 요만큼 올랐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근데 여기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여기 반밖에 안 돼요. 거의 반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여기서 올릴 때는 네. 뭐 좀 매수를 덜 하면서 올린 거고, 여기서 올릴 때는 바닥이라서 매수를 하면서 올린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1차적으로 이거를 판단해서 종목을 골라요. 매수량이 많은 거.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네. 지표에서 이동 평균선 오. MA 치면 나오거든요. 무빙 네. 에버리지.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거는 이동평선을 지금 설정해 주시는 거군요.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50, 20, 60. 단기, 중장기, 그다음에 뭐 장기 입형 이렇게까지 설정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게 거래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색깔은 안 바꿨는데 네. 그 60일선만 바꿀게요. 60일선은 빨간색, 그리고 120일선은 회색. 이렇게 바꾸면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 20일선도 노란색으로 바꾸고, 이게 기본적으로 거래소 그렇게 네, 나와 있는 보통.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역배열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하락 추세일 때 나오는 거라고 해서 네.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정렬이 제대로 될 때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일봉인데 제대로 그렇게 역배열이 나올 때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1년에 두세 번 나올까 말까요. 이렇게 그래요? 정렬되는 게. 네. 그래서 이때 20일선을 통과했다. 통과했다면 60일선까지는 웬만하면 무조건 가요. 오히려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 판단을 하면은 네. 둘도 없는 기회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알트를 거의 매매를 안 하는데 네. 이렇게 뭐 배열이 됐을 때 그때는 알트를 막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고 그래요. 한 10개 정도. 그래서 이번 경우는 좀 여러 개 코인이 네. 다 그러더라고요.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네. 그래서 60일선을 통과했다. 그러면 120일선까지 갈 거고, 그 다음 120일선을 통과하면 네. 그때는 최소한 20%, 30%는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익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네. 이게 PPT인데 네. 그때가 하락장 완전히 69,000달러에서 33,000달러까지 완전 밤토막 났을 때 그때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역배열이 형성된 걸 보고 20일, 60일, 120일선 그렇게 오히려. 네, 나왔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는 막 검증이 안 됐다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때 수익을 좀 많이 봐서 이거를 사람들한테도 그때 알려줬었거든요. 주변 지인들한테. 네. 그래서 그 지인들도 다 뭐 수익을 그때 많이 봤었고. 근데 그때는 좀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네. 네.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때 네. 루나 사태에 대한 뭐 그런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네. 네, 그때는 좀 나중에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네. 결국에는 그 60일선, 120일선 뚫었을 때 네. 뚫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네. 그때 손절을 하기만 한다면 이 전략은 무조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네. 1년에 두세 번 올 수 있는 전략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 신념이 확고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제 돈을 잃지 않는 매매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나도 김도훈 전문가와 함께 잃지 않는 매매 전략 세워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팀 482에 우리 QR코드 이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 비행기 방 들어오셔서 이제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담아가면 좋을까 이런 투자 전략까지도 세밀하게 받아가시고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준비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일지 왕중왕을 가려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인데요. 이제 과연 어떤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함께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알파쿼크와 헌트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알파쿼크 이제 헌트 주셨는데 알파쿼크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알파쿼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알파코크 22.62%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93원의 가격을 형성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알파코크 어떻게, 왜 가지고 오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알파코크와 헌트, 이 두 가지 종목을 붙여주신 이유는 무엇일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를 붙인 이유는 네. 오늘 거래량이 아니라 올라간 급등 네. 1, 2등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봤을 때. 네. 근데 그 급등 이유가 뭘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네, 분석을 해볼게요. 네. 우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고점이랑 저점을 이었더니 장기적으로 좀 삼각수렴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하방으로 가는 삼각수렴이라 가지고 웬만하면 여기 닿는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아직 여기까지 닿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 거를 그어 본다면 네. 이런 식으로 그어져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추세선을 바꿔주고 이렇게 그어지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뚫었어요. 이번에 뚫으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21선, 61선을 뚫으면서 121선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121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60일선을 뚫었다면 121선까지 무조건 간다. 네. 근데 121선을 뚫으면 그 다음에 폭등을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20%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장도 21% 상승 중인데 근데 여기 121선을 뚫는다면 2270, 2300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크게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급등한 것도 그냥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뚫으면서. 그리고 네. 그 다음이 헌트잖아요. 네. 네. 헌트코인은 알파코크랑 같이 붙여주신 이유가 이제 하락폭이 좀 컸었어서 붙여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승으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헌트가 제가 아까 봤을 때 급등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까 전에는 급등 1, 2등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긋자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우선 그려졌고 신뢰성 있는 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저항 또 여기도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저항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방을 간 상태예요. 중장기에선 하방을 간 거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본다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어본다면 오늘 여기는 자로 상승 1, 2였죠? 맞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어본다면 이거는 좀 아까 전에는 그냥 여기에 저항 받으면서 좀 페이크를 주려고 올린 것 같고 네. 저는 지금 헌트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둘 중에서 또 명확하게 말씀 주시자면은 헌트보다는 알파코크다라는 의견 주시는 거죠? 네, 헌트는 지금 좀 내려갈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고 내일이나 이럴 때 네. 그리고 아까 뭐였죠? 쿼크 네. 그래서 그 코인은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왕중왕을 꼽자면 네. 첫 번째 설명드렸던 알파코크. 네, 알파코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오신 알파코크와 헌트 중에서는 좀 더 알파코크가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왕중왕은 알파코크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비교해 볼 종목도 살펴보러 가시죠. 네, 엘프와 피르마 체인 되겠습니다. 현재 엘프는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피르마 체인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엘프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엘프 559원 가격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피르마 체인도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17% 하락하고 있네요. 47.5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전 기준으로 이제 엘프와 피르마 체인은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알파쿼크와 헌트와 달리 하락률 1위 종목을 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상승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어떤 종목에 더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두 가지의 종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엘프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제가 차트를 봤었는데 근데 이 차트가 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하방 이탈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내려갔던 게 이미 예정돼 있던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저항 두 번을 받았잖아요. 이걸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추세선 채널이 여기서 세 번을 한 번에 저항을 받았고 네. 또 여기서도 며칠 전에 두 번 저항받고 또 이번에도 세 계속 번 부딪히는 연속으로 모습이네요. 네, 저항을 받았어요. 네. 그 말은 여기서 만약에 못 뚫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378 네.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 어... 최소한 떨어지고 그리고 네. 또 더 내려간다. 음. 그러면 270원 이쯤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락한 게 네. 솔직히 예견됐다고 생각해요. 원래 예정돼 이미 있는. 말해주고 있었다, 차트로. 네, 그렇죠. 그래서 비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래 하락할 거였고 비트가 올라간다 해도 엄청난 폭등이 아닌 이상 이거는 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엘프는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피르마. 피르마 체인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피르마 체인을 한번 봐볼게요. 네. 이걸 봐보면 여기도 또 하방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었어요. 이미 이번 하락에서 이미 하방 추세를 그어놓고 있었고 여기서도 이렇게 고점끼리 이어보면 네. 여기서도 올라갔던 게 페이크였었어요. 오. 여기서 어제 올라갔던 게 페이크였었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세선을 그어보자면 여기가 딱 맞아요. 저항 네. 지지. 그러면 이거는 네. 이 밑으로 내려가서 30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 둘 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하락의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네, 하락에 좀 관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네.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서 연속으로 네.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상승 다이버전스. 오. 이렇게 여기서 가격이 피르마 체인에서만요. 네,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지만 네. RSI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음. 그래서 이게 하나가 좀 상승할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한 여기 이 부근 추세선을 뚫은 다음에 전 고점까지 뚫어야지 그때부터 상승 추세 전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56원 뭐 좀 확실하게 가고 싶다 네. 그러면 59원 정도 이때쯤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중에서는 이제 피르마 체인이 조금 더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교해 주실 종목들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가지의 종목, 샌드박스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 코인 되겠습니다. 샌드박스부터 가격 먼저 보러 가야겠죠? 샌드박스 0.54% 상승하고 있습니다. 36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디센트럴 랜드 385원의 가격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두 가지의 종목은 이제 함께 세트 메뉴처럼 가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두 가지 종목을 붙여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정말 왕중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는 완전히 같은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같은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거를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 같이 움직이는 네. 왕고래들이 똑같다. 네, 차트를 보면 다 그게 나타나는데
디센트럴이랑 샌드박스랑 예전에 2021년에 한 네. 번에 10,000원 근처까지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렸었는데 그때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올라갔고 지금도 또 다 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들은 그렇게 무조건 세트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이 두 개를 같이 매수하고 같이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트를 지금부터 그어볼 건데요. 네. 여기 고점끼리 이으면 됩니다. 고점끼리 이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긋는다면 네. 만약에 비트코인 하락장이 나왔다. 만약에라도 그렇다면 1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으로 긋는다면 네. 여기에서 저항을 받겠네요. 그 올라가서 한 550원 네. 걷다가 여기가 하필 지지 저항이 모여있는 매물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하락 네. 추세에도 겹쳤고 네. 이 삼각수렴에서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좀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여기를 그어볼게요. 그 다음 단기 네. 단기를 그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어보니까 이게 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거라고 본다면 네. 우선 이렇게 그어놓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나 봐요. 근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애매하게 안 겹쳤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샌드박스는 좀 네. 지금 매수하긴 그렇고 네. 매수한다면 지금 한 20%? 굳이 매수하고 싶다면 한 20% 네. 정도를 지금 매수하고 네. 그리고 또 떨어졌을 때 한 280원 정도 이쯤에서 한 또 20% 정도 매수하고 네. 그 다음 내려갔을 때 여기 여기에서 멈췄다는 거는 누군가가 여기서 한 번에 떨어지는 도중에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되게 의미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 188원 네. 이쯤에서 한 번 더 한 20% 정도를 매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내려왔을 때 만약에 지금은 2024년 8월이잖아요. 네. 근데 한 11월, 10월까지 갔다. 비트코인이 하락해가지고 11월까지 갔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확인해서 90원 정도까지 이렇게 매수를 남은 거 네. 60% 매수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90까지는 좀 그렇다 그러면 한 130원 네. 거기에서 한 30% 매수를 하고 90원 정도에 30% 매수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샌드박스는. 그러면은 샌드박스까지 봐주셨는데 디센트럴 랜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디센도 봐드릴게요. 여기서 네. 고점끼리 이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근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애매하면 다른 식으로도 그어보면 돼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죠? 여기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네요. 네, 웨지를 정확히 형성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랑 네. RSI 다이버전스가 겹치는지 확인해보고 근데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약간 나온 것 같죠? 이 부분이랑 그래서 여기 디센트럴 랜드는 좀 상승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네요. 아까 샌드박스에 비해서. 아, 그래요. 두 가지 중에서는 이제 디센트럴 랜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도 될 것 같다. 좀 더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둘 중에 왕중 코인은 디센트럴 랜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제 CPI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이제 7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전달보다 0.2%가 이제 올라서 연 2.9%
2%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상치에서 하회한 2%대에 진입을 해줬습니다. 이제 보통 PPI 발표에 영향을 받고 CPI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후에 이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좀 시장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짚어드릴게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웨지를 그렸었거든요. 근데 네. 이 구간에서 음. 보시면 이 지지 라인을 정확히 이렇게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 네. 지지. 그러니까 이 지지 저항은 무슨 상황이 터지더라도 무조건 지켜진다는 거죠. 지지 저항이. 저기 부분은 지켜줄 거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제가 그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상방 이탈. 그러니까 이 밑꼬리가 달렸잖아요. 네. 밑꼬리가 달리고 이게 한 45분이 지나서 15분 봉이 마감됐다. 그렇게 되면 여기 밑꼬리가 달리면서 여기 위에서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방 이탈을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질 거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찍을 건데 그 위에 여기를 뚫게 된다. 네.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원투 차차차가 네. 네, 진행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어요. 또 이것도 이제 좀 더 길게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길게도 아니고 저는 이게 네. 상방 쪽으로 간다고 하면 한 며칠도 아니고 당장 내일 그쯤에도 이렇게 쭉 폭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폭등을 하는데 그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또 이것도 파동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될 거거든요. 네. 근데 제일 이렇게 저항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65,000. 네. 여기가 보시면 뾰족이 있잖아요. 네. 이 뾰족이랑 여기도 뾰족이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멈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롱 포지션이나 현물을 들어갔다. 네. 그러면 차트를 확인하고 여기서는 무조건 반은 매도를 해야 돼요. 반은 매도를 하고 네. 그 다음 본전에 온다면 다시 그거는 본전 매도를 하고 또 네, 그 다음에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면 69,000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69,000달러에서는 또 남은 것에 반매도를 하세요. 네. 반매도를 해야 되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또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이 매물대 지지 저항 이런 구간마다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면서 제가 매도를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거를 물량을 좀 채우고 올라갔을 때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이렇게 속보와 함께 시장 전략,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세밀하게 세워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팀 사파리의 이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 비행기 방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매매 전략 또 투자 포트폴리오 잘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코인 원정대 시청자분들을 위해 현재 관심 있게 그래도 보고 있으신 종목을 좀 준비해 오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준비되셨을까요? 이제 네, 바로 준비됐습니다. 네, 차트 그럼 풀어주시고 가격대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거를 파동을 1, 네. 2, 3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종목이에요? 리플입니다. 리플. 네. 그래요.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가져왔었는데 네. 그때는 좀 장기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제가 말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좀 내려왔었는데 내려왔을 때를 보면 여기서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네. 그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이거를 뚫고 상방 네. 이탈을 한 상태예요. 상방 이탈을 한 상태고 이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웨지가 나왔어요. 네. 하방으로 가는 웨지가 나왔다면 웬만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신뢰성까지 나타났을 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걷다가 여기서 1, 2, 3, 4까지 나왔다고 보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것도 비트가 올라갈 때 좀 폭등할 수 있다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음. 최소한 저는 이거를 한 파동, 두 네. 파동이라고 봤다고 하면 그 다음 여기도 지켜줬으니까 3파동이 엄청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한 0.8618 이쯤을 1차로 찍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위쪽까지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리플이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제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리플 레저가 뭐 투자자 이 잔고가 600억 개로 사상 최고치를 도달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데다가 이제 퓨처버스와 함께 해커톤 서울 2024 행사까지도 마련을 할 정도로 리플을 좀 어떻게든 이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리플 어느 가격선은 우리가 좀 지금도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선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솔직히 한 30% 정도, 30%도 아니고 한 50%? 50% 정도를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내려간다면 이 구간 여기 지지가 2개 있는 구간 있잖아요. 네. 이 구간에서는 한 20% 정도 매수를 하고 떨어진다면 그 다음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이 전 저점 네. 이쯤에서 30%를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역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매수를 했지만 내려갔을 때 여기 정도까지 평단가가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간다, 채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페이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좀 손절을 좀 분할식으로 손절도 분할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이 뚫렸다고 무조건 손절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전 저점이 뚫렸을 때 이때 한 20% 30% 손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여기 뾰족이들 네. 이 구간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구간이 넘었을 때 한 뭐 40% 손절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약간 수정을 할게요. 네. 여기보다는 네. 여기에서 한번 뭐 20%를 하고 네. 그 다음 2파동 1, 2파동 여기 약간 위에서 나머지를 추가 네.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주실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스타일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세밀하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신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이 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쉬는 날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오후 9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대장 김도훈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 네.